안녕하세요, 이현재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저희 팀이 실제로 수행했던 소송, 승소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서울 서초구 소재 집합건물 단지에서 주차장 관리 권한을 두고 발생한 분쟁입니다. 먼저 해당 가처분의 승소 결정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는 다수의 구분 소유자들이었고요. 채무자는 상가관리단과 그리고 상가관리단이 계약을 체결한 주차장 관리업체였습니다. 주문을 함께 보시면 채무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지하 2층 주차장 관리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채무자들은 별지 1 채권자 명단 기재 주문 2항을 보시면 채무자들은 땡땡 건물 구분 소유자 및 점유자 방문객들을 상대로 지하 2층 주차장에 대한 주차 등록, 주차 요금 부과 및 징수, 입출차 업무 등 주차 관리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문이 나왔습니다. 네, 저희 의뢰인들이 채권자 구분 소유자들이었고요. 채무자가 상가관리단, 상대방 쪽이 상대방 관리단, 주차장 관리업체인데 상가관리단과 주차장 관리업체가 주차장 관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인용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네, 이번 사례의 사실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아파트 164세대, 오피스텔 26호실, 상가 98호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5개 동으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 단지입니다. 이 사건 상가는 이 사건 전체 단지 102동의 아래층 부분에 걸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평면도를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수 있는데요. 건물의 구조상 101동과 102동 사이를 이 사건 상가가 연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외형상 101동 아파트와 하나의 건물처럼 되어 있었는데 내부적으로는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 아파트, 오피스텔, 그리고 상가의 입주민은 이 사건 전체 단지의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출입구 및 통로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단지의 주차장은 지하 2층부터 4층에 있었는데 지하 2층은 상가와 오피스텔의 입주민이 사용하고 지하 3층과 4층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만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 소유자들이었고 저희 의뢰인들이었죠. 채무자는 상가 오피스텔 관리단이었습니다. 상가 오피스텔 관리단은 상가와 오피스텔이 하나의 건물이라는 전제 하에 구성된 관리단이었습니다. 이 상가 오피스텔 관리단은 채무자 땡땡 파킹과 이 사건 단지 지하 2층 주차장, 이 지하 2층 주차장을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도 표현하겠습니다.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해서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채무자들, 즉 상가 오피스텔 관리단과 땡땡 파킹이 지하 2층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상가 오피스텔 관리단의 대표자인 관리인 박땡땡은 상가의 구분 소유자였습니다. 근데 이 관리인이 오피스텔 쪽에는 과도한 주차 요금을 부과하고 반대로 상가 쪽에는 과도하게 무료 주차권 및 할인권을 배부하고 오피스텔 소유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향으로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들은 불공평한 주차장 운영 문제에 대해서 이현재 변호사팀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검토 결과 저희 변호사들은 지하 2층 주차장은 상가 및 오피스텔 소유자들만 공유하는 공용 부분이 아니라 단지 전체 소유자들이 공유하는 공용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오피스텔 관리단이 아니라 전체 단지 관리단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다 라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근거해서 관리 권한이 없는 상가 오피스텔 관리단이 지하 2층 주차장을 관리하지 못하도록 주차 관리 업무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네, 이 사건 가처분의 쟁점을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오피스텔이 하나의 건물인지 그리하여 상가와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들로 구성된 채무자 상가 오피스텔 관리단이 하나의 건물에 대해 인정되는 집합건물법상 당연 설립 관리단인지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첫 번째 1항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지하 2층 주차장이 상가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들만이 공유하는 공용 부분인지 아니면 이 사건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들이 공유하는 전체 공용 부분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입니다. 또 세 번째 쟁점은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관리단은 어떤 관리단인지 였습니다. 이 사건 주차장을, 그러니까 지하 2층 주차장을 상가 오피스텔 관리단이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려면 두 가지 전제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건 상가와 오피스텔이 하나의 건물이어서 상가 오피스텔 관리단이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하나의 건물에 대해 당연 설립이 인정이 되는 관리단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가 오피스텔 관리단이 임의단체가 아니라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 지하 2층 주차장이 이 사건 전체 단지 구분 소유자들이 공유하는 전체 공용 부분이 아니라 상가와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들만 공유하는 그런 공용 부분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체 단지 관리단이 아닌 상가 오피스텔 관리단의 관리 권한 범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 변호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오피스텔은 별개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오피스텔 관리단은 하나의 건물에 대해서 당연 설립이 인정되는 관리단으로 볼 수 없었고 임의단체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건 지하 2층 주차장은 전체 구분 소유자들이 함께 공유하는 단지 전체 공용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단지 관리단만이 그 관리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점에 착안해서 저희 변호사들은 구체적인 입증 자료들을 제출해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네, 법원 판단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특정 공용 부분이 전체 단지 공용 부분인지 아니면 특정 구분 소유자들만이 공유하는 공용 부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법리를 재판부는 먼저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밑줄 그은 부분만 같이 보겠습니다. 건물의 구조, 용도, 이용 상황, 설계 도면, 분양 계약서나 건축물 대장의 공용 부분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구분 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이런 법리는 여러 동의 집합 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에 특정 동의 건물 부분으로서 구분 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이, 그러니까 공용 부분이 해당 단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지 아니면 해당 동 구분 소유자 등 일부 구분 소유자만이 공유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때도 이런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보면 단지 전체 공용 부분인지 아니면 특정 구분 소유자들만 사용하는 공용 부분인지는 건물의 구조, 용도, 이용 상황, 설계도면, 분양계약서, 건축물 대장상 기재를 종합해서 구분 소유가 성립될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건물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라는 기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건 주차장이 전체 단지 공용 부분인지 아니면 상가 오피스텔 소유자들만이 공유하는 공용 부분인지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런 논거들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지하 2층 주차장이 전체 단지 구분 소유자들이 공유하는 전체 공용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이겁니다. 이 사건 단지 주차장의 출입구는 한 개라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아파트 입주민은 지하 3, 4층 주차장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이 사건 지하 2층 주차장 가운데 부분에 위치한 통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 2층은 아파트 구분 소유자들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점을 근거로 전체 단지 공용 부분이라고 보았고요. 두 번째 근거는 이겁니다. 이 사건 단지의 건축물 대장과 설계 도면에 따르면 이 사건 단지의 구분 소유자들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를 구분하지 않고 각자의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비례하여 전체 주차장의 면적의 일부를 배분받았을 뿐 이 사건 주차장 면적만을 특정해서 상가 및 오피스텔의 분양 면적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이게 두 번째 근거였습니다. 세 번째 근거는 분양계약서 내용을 보면 단지의 지하 주차장을 공동으로 이용해야 한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지하 2층 주차장이 상가 오피스텔 소유자들만의 공용 부분이다 라고 볼만한 그런 기재도 없다. 세 번째 쟁점은 상가 오피스텔 관리단이 이 사건 지하 2층 주차장을 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지하 2층 주차장이 보신 것처럼 단지 전체 공용 부분에 해당하니까 상가 오피스텔 관리단과 그런 상가 오피스텔 관리단이 계약을 체결한 땡땡 파킹이 관리할 권한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해당 부분을 보시면 이 사건 주차장이 이 사건 단지 구분 소유자 전원이 공유하는 전체 공용 부분에 해당함이 명백한 이상 단지 이 사건 오피스텔 및 상가의 구분 소유자들로만 구성된 채무자 관리단, 상가 오피스텔 관리단은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관리행위 또는 주차관리 행위를 할 적법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용도가 다른 여러 동의 건물들이 하나의 단지를 이루고 있는 단지 형태의 집합 건물에서는 지하 주차장의 사용 및 관리 권한을 두고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쟁은 결국에 해당 주차장 부분이 전체 공용 부분인지 일부 공용 부분인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특히나 오늘 살펴본 사례에서는 관리단을 먼저 구성한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주차장을 선점하여 관리하게 되고 해당 건물에만 유리하게 주차장 운영을 하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많은 건물들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일단 건축물 대장, 설계 도면, 분양계약서, 물리적 구조 및 용도, 이용 상황 등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검토를 해보시고 해당 주차장 부분이 전체 공용 부분인지 일부 공용 부분인지를 먼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와 비슷한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